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10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현장 연결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당 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책 중 먼저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추진해야 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에 근본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당과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세부 과제는 유은혜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집 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서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 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부모 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국공립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입니다. 규정 개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사인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 지구 등에 대해서는 공립 설립 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 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의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 건강, 안전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해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입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며 행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 유치원 중심으로 국공립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확대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할 내용입니다. 현재 설립자 결격 사유가 없는 유아교육법상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및 자격 검정 심의를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확대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서 해당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정부에서는 해야 할 과제들을 전력을 다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를 연결해서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원회에서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지금 발표 내용대로 앞으로 하겠다고 지금 확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방금 화면에 보셨죠?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침엔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가 다룰 주요 기사를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보셨지만요. 유치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구속된 강용석. 대단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놓고 격돌한 청와대와 야당. 평양선언 비준 문제군요. 그리고요, 이국종 교수.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한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유치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부산 유치원 집단 휴원 후 휴원 결의 후 비난을 받자 번복했다.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 오늘 종합대책 발표 방금 들으셨습니다. 이 대책을 발표했고요. 자, 그럼 부산 유치원 집단 휴원 결의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여기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립 유치원 200여 곳이 집단 휴원을 결정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번복했다. 번복할 일을 왜 이렇게 용감하게 하면 결정을 했을까? 학부모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한유총이 기자회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설명도 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을 경향신문은 뽑았습니다. 교비 유용은 잘못이다. 그래도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타당한 주장일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일까? 맞는 얘기일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얘기일까? 이런 부분. 여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보면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말인데요. 유치원은 재산세를 내는 사유재산으로 이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적정 수익이 명시된다면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를 것이다. 뭔가 정부의 입장과 유치원 단체 입장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이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최근 사립 유치원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신년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유아 교육자로서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군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그리고 지금 방금 한유총 발표를 보셨지만 사유재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인정해달라. 어떻게 좀 대책을 내달라. 이런 주장일까요? 아니면 항변일까요? 이런 내용인데 우선 한유총의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김철 교수님, 예.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까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장치를 좀 마련해달라. 그러면은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르겠다. 이 주장,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소유와 처분에 예. 대한 권한을 예. 누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회계 이제 그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예. 사유재산이니까 그 이제 지금 법인에게 적용하는 에듀파이나 등등의 그 시스템을 네.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 드러나면 수익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 수익을 보장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정치자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예. 정부 지원이나 등등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유재산을 그렇게 주장할 바면 왜 정부 지원을 받느냐. 그렇죠. 그래서 또 또 이거는 물론 이제 복지 수급 체계 문제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한테 직접 수급을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처분 등등,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저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그거를 지금 문제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 소유물에 대한 사용의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좀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공동性있고 공공성이 강한 그 재화인데 이거를 굉장히 사적인 편취를 하는데 이용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재산세도 내니까 사유재산이니까 수익을 보게 해달라. 정부를 상대로 사회를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대단히 좀 왜 저런 생각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김수 교수님 해석은 궁금합니다. 누가 사유재산 아니랬나? 사유재산 그렇죠. 맞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비만큼 엄격히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써놓고 왜 사유재산 주장하냐. 지금 이런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 예. 저는 그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예. 구분하는 차이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문제 해결점이 인식하는데 문제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립과 사립 자꾸 왜 유치원의 지원하는 차이. 걸 갖다 사용을 유용하냐 이렇게 돼서는 문제 해결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유총은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토지와 건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전하는 거예요. 국공립 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를 보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서 이렇게 보전하게 되고 있고 처음 토지 건물에 대해서 국가의 소유이고 국가가 투자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왜 돈은 주느냐 돈을 주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도 거기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공공성만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화된 경우도 있거든요. 법인화가 되면 아무도 엄격한 관리 받는데 법인화가 방법일까요? 그렇죠. 지금 국민학교나 사립
예. 초등학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사립초등학교는 법인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학교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기존의 유치원은 전부 다 얼마 전에 누리과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사립유치원이었다는 거예요. 즉 교육의 공공성을 개인에게 위탁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 유치원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 손해 발생했을 때 국가 예산을 전용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것만 제대로 쓰라. 누가 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사유재산제를 위축을 하는 국가의 중심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께서 좀 뭐 얘기를 해주죠. 관련해서. 지금 이경환 부대변인께서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다 손해가 나거나 망할 경우는 국가가 책임져 줄까? 그것도 아닌데 사유재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시민들이 화나 있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아이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 그거잖아요. 네, 그거가 학부모들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러한 시민들은 이제 화가 나 있고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누리과정의 이조원이 그 사립유치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루이비통 핸드백 샀다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뭐 보험료까지 다 냈어요 그걸로 보험료 내고 기름값뿐만 아니라 보험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렇죠. 그리고 뭐 백화점과 미장원과 백화점, 미장원, 노래방 같은 데 사용한 비용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분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한유총에서는 사유재산인데 왜 간섭하냐. 망하면은 내가 책임지는데.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교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 전제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사유재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사과를 할 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하게 썼지만 혈세를 낭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수업료로 썼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과 지원금은 다르니까 이거를 지원금인데 왜 감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시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잘못됐고 반성을 먼저 하고 이 정부하고 그 접점을 찾아나가는 방향을 해야 되죠. 협박이나 휴원 이런 협박 같은 게 아니라. 윤영골 전 대표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인데 여태까지 편의점이나 치킨점처럼 운영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3섹터처럼.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은 유치원을 학교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운영은 분명히 운영은 자영업자 치킨이나 체인 그 편의점처럼 했는데 그 이유가 전두환 대통령 그 부인 이순자 여사부터 유치원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부터 유치원 전국에 좀 세우자고 막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원들, 미술학원들 이런 학원들을 그냥 유치원으로 막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유아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 3년부터 누리교육 예산이 들어오면서 정부 이제 돈이 들어간 거죠.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도 강화해야 됐는데 정부 돈은 들어갔는데 회계 시스템이나 투명성 강화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의점 치킨점처럼 운영을 해온 거예요. 치킨점처럼 운영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수박 한 통 갖고 유치원생 100명이 나눠 먹고 이런 작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 경영하신 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그냥 교육을 안 받아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의 탐욕 그 이전에 유치원 탐욕을 질타하기 전에 교육부의 무능과 방조 저는 그래서 오늘 정부 여당이 저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물론 뭐 좋은 얘기는 다 담았죠. 청사진은 뭐 어마어마하게 담았죠 하는데 제일 아쉬운 게 먼저 정부 여당부터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어야죠. 정부부터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도 유치원장 표만 타고 여태까지 눈치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 교육부도 오히려 그걸 방조하고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고 오늘 나온 거 대책은 총망라해서 좋은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에듀파인이라고 교육 회계 시스템을 한다는데 그게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유치원 동네 유치원 하는데 공정거래위까지 동원하고 그렇죠. 사법절차까지 동원하고 뭐 거의 뭐
도깨비 악귀를 때려잡듯이 예. 이런 대책이 나오는데 예. 이런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동안에 유치원도 우리나라 교육에 예. 공헌한 점도 있으니까 예. 투명성 강화라든지 한쪽에 좀 강화해야 되는데 너무 범법자 취급을 했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짧게 오늘 발표된 그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휴원을 마음대로 한 유치원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설립자 원장에 대한 자격을 좀 강화하겠다. 또 다른 부분은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하겠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에듀파인 이 시스템 적용 아주 서두르겠다. 촉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것 같은데 김치열 교수께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긴 한데 글쎄 이게 과연 얼마나 잘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이제 뭐 1000학급으로 만들겠다. 500학급이었었는데 목표가 이렇게 갑자기 배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있느냐? 그냥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만 확보하면 굉장히 좀 서둘러서 나온 부분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떤 그 정부 당정의 그 의지는 뭐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좀 부분에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편은 딱 하나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부가 유치원 문제 하나로만 접근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교육 의존, 그러니까 이 좀 사학 중심의 어떤 교육 체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속에 중장기적인 얘기를 부총리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네요. 전체적인 사학 부분 그리고 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린이집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좀 종합적인 그 접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종합대책인데 종합이 아닌 듯한 뭐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긴급한 비상조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표님께서도 마침 그냥 사립 유치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게 진짜 공정거래위원회가 등장을 네, 무슨 뭐 국보위가 갑자기 비상계엄 내려갖고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어서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안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경환 부대변까지 요 얘기 듣고 다음 주에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책에 대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유치원이 원래 사유재산을 출발했다는 것에서는 애서 감추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한유총은 이건 사유재산이다 라고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애써 감추면서 공공성만 강하게 하겠다. 그럼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것보다 이게 원래 사유재산을 출발했고 있는 그대로 사실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그 팩트를 그대로 밝힌 상태에서 공공성 강화 좋고 국공립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누가 함부로 바꾸겠습니까? 왜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때까지 비용을 부담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즉 사유재산인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승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대책은 당연히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어떤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 종합대책이라고 발표인데 좀 정교함이 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